안녕하세요. 마인드 3월 첫 주차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확률 높은 걸 하자. 그런데 이때다 싶으면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포지셔널 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전술 얘기를 시작을 한 게 뭐냐면, 포지셔널 플레이가 중앙이 됐던 아니면 사이드가 됐건 저희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명의 자유로운 선수를 만들어서 공을 앞으로 전진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원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를 해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빌드업을 하고, 이제 볼이 사이드로 투입됐을 때는 이제 미드필더들이 이제 붙어주면서 순간적으로 사이드에서 또 수적 우위를 발생을 시켜서 이제 공격을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와요. 이제 왼쪽에서 공격을 전개를 해서 볼을 몇 번 돌립니다. 이제 볼을 몇 번 돌려서 지연이 되게 되면 상대 수비수들도 이제 이 왼쪽에 치우쳐서 수비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뭐 네다섯 명의 선수로는 여기를 뚫어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적 우위를 발생시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반대편으로 전환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고 전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볼을 뒤에서 받아주는 뭐 5번 선수나 6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볼이 나올 때부터 이미 몸을 열어잡고 빠르게 반대 전환할 생각을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뭐 6번 선수 같은 경우에 볼이 나왔을 때 미리 여기 오른쪽 윙어랑 눈을 좀 많이 마주치면서 이따가 열어잡고 한 방에 킥이 나가서 뭐 위협적인 공격 장면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적인 열세 상황에서는 빠르게 반대 전환을 해야 된다. 저희가 지난주에 김기덕 회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지역에서 볼을 잡았을 때 앞에 3, 4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무언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이 되는 거는 많은 수비수들이 있으면 뒤로 주고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다시 볼이 전환돼서 뭐 크로스가 올라올 수도 있겠죠.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오른쪽에서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김광국 회원이랑 류현욱 회원이랑 볼을 이제 계속 주고 받더라고요. 여기 미드필더도 한 명 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서너 번 볼을 주고 받다 보니까 이쪽이 둘러싸입니다. 이런 식으로 쌓이는 형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반대 전환을 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볼이 또 여기로 들어왔고, 여기로 들어오고 이제 이 공격수가 풀백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여기도 잡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른쪽 윙에서 고립되는 상황들이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립되기 전에 이 후방에 있는 선수가 잘 선택을 해서 빠르게 전환을 하는 선택을 해줘야 된다. 앞에 상황이 이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빠르게 전환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저번 주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제 저번 주에 저희 공격한 미드필더가 언더래핑을 띄웠고, 이제 왼쪽 윙에 위치한 주혁이가
공을 아웃프런트로 감아주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킥이죠. 두 번이나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두 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뛰는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빠지는 상황이죠. 사실 아웃프런트로 차야 되는 상황이 있긴 있어요. 수비수의 그런 발을 피해가지고 아웃프런트로 차야 되는 상황이 있긴 한데 웬만한 경우에서는 그냥 인사이드로 공간에 밀어주면 우리 팀이 안정적으로 볼을 잡아서 공격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도 이게 다 턴오버가 나왔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좀 확률 높은 패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내가 정말 수없이 연습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던, 내가 정말 꿈꿔왔던 순간이다, 지금이 This is my moment이다 라고 하면 아웃프런트로 주세요.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웃프런트로 주시고, 김기덕 선수 같은 경우에도 볼을 잡았는데 3명의 수비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정말 기다려온 그런 순간이다 라고 하면 드리블 돌파 시도해 보세요. 또 3명을 뚫어내면 굉장히 좋은 찬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이 그 순간이다 싶으면 한 번씩 해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확률이 높은 걸 하는 게 팀적으로도 좋고 개인적으로도 확률 높은 걸 계속 해버릇해야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위치 잡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볼이 오른쪽에서 전개가 되고 있으면 저희도 다 어느 정도 오른쪽으로 치우쳐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 줘야겠죠. 그리고 특히 반대편 윙도 좁혀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찬스가 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공격수가 여기 공간으로 띄워줍니다. 그럼 여기 있는 수비수들이 의식을 하겠죠. 수비수들이 의식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요런 공간에 툭 떨궈주면 이 선수가 이렇게 가서 1대1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왜냐면 공이 여기 있을 때는 상대 수비수들은 시야가 이렇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 시야에서 벗어나서 움직임을 가져가서 또 치명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볼이 오른쪽에 있을 때도 여기에 위치해 있죠. 이러면 나는 이 지금 우리가 전개되는 상황이랑 아무런 그런 접점이 없어, 나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라고 완전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안으로 좁혀서 침투할 수 있는 길을 봐주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수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대팀이 오른쪽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 이 풀백 선수도 안으로 좁혀 주셔야 됩니다. 다 좁혀 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반대로 공이 전환된다고 칩시다. 반대로 공이 전환됐을 때 이 선수가 좁혀 있으면 결국 갈 수 있는 데는 이 길밖에 없겠죠. 그런데 공이 여기 있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벌려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런 데서 이런 패스가 들어갑니다. 사이 패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침투했을 때 막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이 반대편에 가 있으면 여기 풀백도 좁혀서 이 간격을 맞춰줘야 된다는 점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런 위치에서 공을 잡았을 때 이런 공간 띄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크로스, 얼리 크로스 같은 장면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위치에 있을 때 뭐 공격형 미드필더든 아니면 풀백이든 이런 공간에 띄어서 볼이 이렇게 넣어주는 상황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